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빙샵 아울렛의 컨텐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컨텐츠가 이번에는 좀 간단합니다. 아이콘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시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가기. 네,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합니다. 공지사항. 기존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팝업 창도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하면 나타나고 레이어 팝업 창 내에 닫기를 클릭하면 닫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팝업의 내용과 제목은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요거는 팝업 창 할 때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제공된 이미지 3개와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가로 배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갤러리의 이미지에 마우스로 오버 시 해당 객체 오파시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투명도의 변화를 줘야 된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된 것을, 그래서 지시사항을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공 소스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여기가 아니죠. 콘텐츠에 갤러리 이미지 3개가 있고요. 아이콘이 있고 콘텐츠 문자를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고요. 갤러리 사진 1, 2, 3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바로가기는 7개의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레이어 팝업창은 이따 쓰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콘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이콘은 이 또한 크기의 가변에 따라서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런 아이콘들은 보통 우리가 100에 80 이렇게 좀 제작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80에 60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위아래 여백을 좀 줘야 되잖아요. 20, 20을 우리가 통상 패딩을 20을 주니까 높이는 110이라고 하고요. 문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나눈다면 높이를 80으로, 네, 80에 30을 잡으면 이미지와 문자의 높이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100에 80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율이 좋기 때문에 100에 80 혹은 80에 60으로 제작을 하십시오. 자, 포토샵에 들어가서 파일은 좀 닫아주겠습니다. (100에) 80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콘텐츠에 있는 아이콘을 쓰겠습니다. 우선 적합한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이네요. 회원가입이니까 어느 게 좋을까요? 네, 적당한 걸 찾으십시오. 저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네, 해서 회원가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벤트. 이벤트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폰. 쿠폰은 어떤 게 적합한지 좀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쿠폰은 요게 회원가입이 좋겠네요. 회원가입. 요게 사람이 있어서 요게 회원가입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걸로 쿠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하기. 영역을 지우지 마세요. 영역을 지우지 말고 그 영역을 똑같이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상담하기. 상담하기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NS. SNS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보내기 느낌인데요. 그 다음 마지막은 상품 후기를 하겠습니다. 상품 후기는 이걸로 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레이어를 다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저장합니다. 네, 위치는 세부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흰색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아이콘이 1번, 다음은 아이콘 2번, 아이콘 3. 이미지가 이미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다면 좋은데 하나로 제공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소스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Save for Web, Ctrl Shift Alt S 잘 기억하고 빠르게 저장을 하십시오. 5, 다음은 6, 다음에 7. 자, 이제는 HTML로 오고요. 쇼컷입니다.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URL 클래스 아이콘입니다. li고요. a 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mg하고 탭키 누르면 코드 완성이 되죠.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근데 문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회원가입 이렇게 붙여주고요. 7개거든요. 2, 3, 4, 5, 6, 7. 네, 두 번째 2, 3, 4, 5, 6, 7. 여기도 2, 3, 4, 5, 6, 7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네, 문자 정보가 보여야 되겠죠. 이벤트, 쿠폰, 그 다음에 예약하기, 그 다음에 상담하기, 그리고 SNS, 마지막입니다. 상품 후기. 네, 저장하고 브라우저 테스트 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맞죠? 자, 이제 CSS로 디자인 하겠습니다. 자, 쇼컷에 들어갈 거고요. 이들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안에는 li가 있고 a가 있고 그 안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p 태그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li를 네, 블록 성격을 인라인으로 하려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얘네를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저스티파이 콘텐츠를 센터로 해줍니다. 센터로 가운데 왔죠. 자, 전체 외곽에 패딩을 줄 겁니다. 그건 쇼컷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상 그 콘텐츠 박스는 패딩 값 20픽셀을 주고 저희가 여백을 주니까요. 그리고 얘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를 줘서 가운데 지금 이 패딩이 위드 하이트에 포함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일단 백그라운드는 쓸지 말지 어떤 컬러가 들어갈지는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GB로 줬고요. 이렇게 네, 컬러가 들어갔는데 배경이 흰색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내비의 배경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갔네요. 그래서 얘도 FFF 이렇게 흰색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컬러가 들어가는 게 좀 나으면 컬러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CCC 줬고 약간 붉은색 살짝 들어가게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헤더에도 그 여기 로고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는 네, 배경을 넣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갑자기 우리 헤더 부분에 배경을 줬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 컨텐츠 부분이 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메뉴도 이 아이콘들 사이를 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벌리는 것은 갭으로 주겠습니다. 갭으로 해서
여기에 갭이 들어갈 거예요. 30픽셀 정도? 그걸 이렇게 벌리는데 더 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비율로 하셔도 돼요. 뭐 10% 이따가 이 폭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컸네요. 10%는 얘는 6%.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7%?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아니면 뭐 8%. 비율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폭을 줄여도 네, 적당히 폭을 넘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네요. 8%를 유지를 하는데 이 정도 조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위드 값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드 값이 100%이긴 한데 100%여서 네. 그래도 이거는 넘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네요. 이제 위드 값은 얘를 빼셔도 괜찮고 좀 사이즈를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미지 자체가 크기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 벗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8% 유지할 거고요. 6이나 8이나 이미지를 이제 맞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문자는 텍스트 온라인이 센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문자가 같이 옵니다. 이미지는 위드 값을 100%로 주세요. 100%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폭에 맞춰서 같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줄어들죠.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한테는 비율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들어갈 게 없으면 그냥 빼놔도 괜찮습니다. A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에 문자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문자에 밑줄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에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문자에 밑줄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온라인 데코레이션을 언더 라인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죠. 밑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도 좀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호버를 줍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를 여기다 줘볼게요. 일단 갤러리에도 줘야 되는데 오파시티를 0.9라고 주겠습니다. 네, 거의 90%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살짝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흐릴 수도 있어요. 0.8 이렇게 흐리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좀 효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그냥 내비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콘 부분은 마쳤습니다.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입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우선 화면을 영역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왼쪽 그 컨텐츠와 오른쪽 컨텐츠가 들어갈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탭 메뉴를 div 클래스 t1과 t2로 나누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탭 메뉴에 T1 우리가 F1, 2, 3 나눈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T1과 T2 그래서 width 값은 100%가 넘지 않게 줄 거예요. 중간에 여백이 들어갈 거라 48% 하이트 값은 우리 210으로 줄 겁니다. 이유는 쇼컷도 패딩과 박스 사이징을 줬잖아요. 네, 탭 메뉴에도 패딩과 박스 사이징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20이 빠지니까 120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질 거고요.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컬러를 CCC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건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저스티파이 콘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줘서 양쪽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폭을 줄였을 때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 탭 메뉴의 배경은 흰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탭 메뉴 코딩을 하겠습니다. div 클래스 탭이죠. 아, 우리가 div가 아니죠. u의 클래스 탭입니다.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여기는 공지사항, 그 다음에 그 li 안에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유는 그 탭 메뉴일 때와 분리가 됐을 때도 똑같이 하는 이유는 그냥 구조를 하나로 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건 따로인데도 이렇게 똑같이 하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탭일 때와 탭이 아닐 때, 별도일 때 구조가 바뀌면 시험 대비 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같은 구조로 합니다. 하나로 구성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 안에 탭 콘텐츠에는 UL 태그에 클래스 노티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li 태그고 a 안에는 샵 들어가고 문장 들어가고 옆에는 스팸 태그가 들어갈 거죠.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겠습니다. 공지사항 첫 번째 내용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스팸 태그에다가 내용을 넣습니다. 공지사항이 4개거든요. 그래서 li를 4개를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세트를 완성하면 그 탭을 그대로 카피해서 갤러리를 완성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제 디자인을 할 겁니다. CSS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용 먼저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UL 태그 카피해서 T2에도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갤러리죠. 갤러리이고 여기는 그 이미지하고 이 li 구성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li 구성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3개고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 제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너비가 전체가 네, 이 부분이 1720이었고 그의 절반입니다. 절반이면 800 지금 860이네요. 860이라고 하고 그럼 나누기 3을 하면 200씩 하게 되면 네, 200 그럼 600이네요. 250씩 하면 750이 나오겠네요. 250씩 하겠습니다. 250. 그럼 높이 부분은 전체가 250이거든요. 전체가 250인데 우리 위아래 여백을 20을 줬습니다. 20. 그러면 얘는 2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 메뉴는 40을 잡을 거거든요. 그 요 내용은 170이 되겠네요. 170. 그리고 또 여기 위아래 살짝 여백이 들어갈 거니까 20. 그럼 실질적인 부분은 140 정도가 될 거고 40을 빼면 130 정도가 되겠네요. 130이고
그 안에 문자와 이미지, 그러면 얘는 100이 될 거고 얘는 30. 예, 이미지는 130에서 네, 우리 문자 들어간 건 30 잡을 거거든요. 그럼 100이 되겠네요. 250에 100으로 이미지를 3개 제작하겠습니다. 250에 100입니다. 조금 넓은 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율을 250에 100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넓은 것 같고요. 다시 250에 150. 이 정도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갤러리 이미지를 3개 갖고 올 거고요. 이따가 이미지에 맞는 비율 조정하는 거는 또 그 CSS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에서 가장 적합한 필름 와이어프레임과 좀 비슷한 비율로 크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폭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계산은 했는데 그 비율이 맞지 않아서 높이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저장할 거예요. G1, 그 다음에 G2, 그리고 G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갖고 오면 탐색기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잘 들어왔는지요. 자, 이제는 li 태그, 네, a, 그 다음에 img 그냥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되죠. img 안에 있는 네, G1이고요. 자, 여기 옆에는 문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p 태그, 그래서 갤러리 사진 1번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3개니까 3개 카피하고요. 2번, 2번, 3번, 3번, 갤러리 2번, 3번 저장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하면 양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CSS 디자인 하겠습니다. 자, 탭 지금 T1번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T1번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탭을 먼저 디자인 할 거예요. 탭, 그 안에 li가 있었고요. 그 안에 a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노티스가 들어갑니다. 노티스. 우리가 탭이 아니기 때문에 on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드는 100%. 하이트는 고정해 줘야 됩니다. 하이트는 탭은 210이에요. 왜냐하면 요 탭 T1 요 전체 높이를 가져갈 겁니다. 자, 이제 요 li의 width 값은 150 픽셀 좀 넓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주지 않을 거예요. 하이트 값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A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해주고 width는 네, 100% 150 아니면 150 픽셀 딱 고정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100% 줄게요. 하이트는 40 픽셀 주기로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브라운 계열로 줄까요? 브라운 계열로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문자에 대한 디자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폰트 사이즈는 16 픽셀 줄 거고요. 컬러는 FFF 흰색 줄 거고, 폰트 웨이트는 600 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줄 거고,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럼 박스를 만들었고 그 안에 문자를 만들고 정렬까지 했습니다. 잘 보세요. with height background 박스를 만들었고요. 폰트 사이즈, 컬러, 폰트 웨이트까지는 문자의 크기를 정했고 문자 디자인을 했고 텍스트 얼라인과 라인 하이트는 문자를 정렬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에서 보면 여기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디자인이 똑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디자인이 같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노티스하고 갤러리가 들어가는 뭔가요? 네, 여기 탭의 콘이죠. 바로 이 탭콘 박스입니다. 이 탭콘 박스. 네, 이것을 디자인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탭 안에 li에 그 다음에 점 탭콘까지 해줍니다. 그쵸? 그리고서는 width는 100% 줄 거예요. 그 다음에 height는 210에서 40을 뺀 나머지예요. 170입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요 A하고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걸 뜯어서 전체에 꽉 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뜯어 붙인다라는 얘기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레프트는 0인데 탑은 요 탭을 기준이에요. 탭을 기준 할 거예요. 요 A를 뺀, 탭 메뉴를 뺀 밑입니다. 그래서 40픽셀 해줍니다. 그럼 부모 기준을 탭을 준다고 했잖아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줍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지죠. 자,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노티스, 갤러리 안에 있는 갤러리를 완성을 합니다. 자, 노티스입니다. 노티스고요. 패딩 우선 요거 다 하고 갈게요. 그 안에 li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호버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친구는 누구예요? a의 친구는 스팬이 옆에, 형제는 스팬이죠. 친구가 아니라 형제. 자, 일단 노티스는 패딩을 10% 20픽셀 줄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여백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우선 문자 컬러는 FFF 줄 겁니다. 스팬에 있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는 li에 라인 하이트를 줄 겁니다. 그래야 높이를 맞출 거니까요. 170에서 20을 뺐어요. 130이에요. 그러면 170 빼기 40 하면 130이고 나누기 4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30, 그럼 120이고 32.5, 32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하면 128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 혹은 32 픽셀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대략 뭐 조금씩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더 바텀을 주겠습니다. 1픽셀에 솔리드의 CCC. 완전 흰색보다는 조금 회색이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는 A와 스팬을 양쪽으로 이제 수평, 그러니까 블록 성격이 인라인 성격으로 지금 있는데 그걸 양쪽으로 붙일 겁니다.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주고, 왜냐하면 저스티파이 컨텐츠 요걸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처리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양쪽으로 붙게 되죠. 이렇게 가변도 됩니다. 그쵸? 가변도 될 수 있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는 호버 마우스로 올렸을 때 문자 우선 컬러를 레드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600으로 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불편하지 않은 색깔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컬러로 가봤습니다.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밝은 게 낫겠네요. 그래서 컬러 배색은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공지사항을 맞췄습니다. 이때 이 흰색 배경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템메 T1에 있는 백그라운드 흰색은 없앴습니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이제 갤러리를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갤러리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이 탭과 탭콘까지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는 T2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T2에다가 갤러리 해주고, 갤러리 안에는 li고요.
A이고 A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옆에는 P 태그가 있습니다. 그쵸? P 태그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노티스에 있는 패딩을 갤러리에도 줍니다. 그리고 li가 가로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줍니다. 그쵸? 그리고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면 안 들어오네요. 갤러리 여기 바꾸질 않았네요. 갤러리 당황하지 마시고 네, 여기 완성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가로로 왔어요. 근데 이미지의 그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미지는 무조건 1대1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CSS에 먼저 위드 값을 100%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반응형은 오브젝트 핏을 커버 준다 까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포간에는 들어왔어요. 그쵸? 포간에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절도 됩니다. 근데 사이사이 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li의 위드 값을 31%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100 지금 31 곱하기 3이면 93이잖아요. 그러면 몇이 남냐면 7이 남아요. 그쵸? 이렇게 7이 남습니다. 그래서 7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3.5 정도 퍼센트로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32 줬을 때는 9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가 남으니까 나누기 2하면 네, 2%만큼 여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이 좋을지 2가 좋을지 그냥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줘야 될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줘서 양쪽 정렬하고 나머지 공간을 여백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쵸? 처리가 됩니다. 이때 폭을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같은 비율로 높이도 조절되거든요. 근데 높이는 유지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이미지의 하이트 값, 아까도 하이트 값 줬었거든요. 100%를 유지해라 입니다. 그랬을 때 왜냐면 부모가 크기를 안 갖고 있어요. 크기를 안 갖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를 하이트를 100픽셀을 줄 거예요. 그러면 폭은 유지가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넓어도 될 것 같아요. 120픽셀? 네, 120으로 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폭은 유지가 되고 가로는 조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P 태그에 있는 컬러 FFF로 바꿔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30 정도 주겠습니다. 라인 하이트 네. 라인 하이트는 3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시사항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갤러리 이미지에 마우스 호버 시 해당 객체의 투명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늘상 이미지에 어떤 변화를 줬냐 하면 그 보더를 줬거든요. 보더 기억나세요? 3픽셀에 솔리드에 샵 000 FFF 000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근데 여기 밑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 라인 하이트를 25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하이트 값이 너무 크면 15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높이 조절하고 P 태그도 조절해서 높이를 맞추실 수 있어요. 이렇게 110으로 줄이면 110에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자, 이제는 기존에는 투명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흰색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보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항상 마우스에 올렸을 때 이미지. 네, 이렇게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더를 네, 이렇게 흰색을 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원래 이미지는 여기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를 줍니다. 여기 우리 했던 거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투명도, 투명도, 오퍼시티가 들어가야 돼요. 이미지에.
이미지에.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 여기 추가합니다. 추가를 오퍼시티를 추가합니다. 여기 밑에다 줄게요. 여기에다가 오퍼시티를 1.0을 줍니다. 기존에 그냥 1.0이었어요. 그냥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원래 1.0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고 줘도 됩니다. 그리고 호버했을 때는 0.7로 바꾸겠습니다. 기존은 1.0이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0.7이에요. 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세로 고침하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보이실까요? 네. 자, 처음에는 만약에 0.8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1.0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투명한데 이게 좀 진해지는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투명한 게 좋은지, 아니면 불투명했다가 약간 투명해지는 게 좋은지, 그런 거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해서 저는 처음엔 1.0이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0.8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T2에 백그라운드 지워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전체 배경은 조금 흐린 회색 색이고요. 흐린 배경이 있고 공지사항과 갤러리,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 이미지에 올렸을 때 테두리도 생기면서 투명도도 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컨텐츠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갤러리 사진 여기까지도 A의 효과가 들어가고 싶다면 이제 이 구조는 익히셔야 됩니다. A에 호버를 했을 때 문자이죠. 문자이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처리한다. A 호버의 이미지, A 호버의 P 태그, 이 구조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생기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코딩을 마친 것 같아요. 네, 갤러리 부분이 분리되었을 때의 그 구조, CSS, 우리가 탭일 때 사용하던 구조가 약간 기본적으로 온이 없는 상태가 들어가서 완성이 된다라는 걸 잘 활용하시면 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완성하길 바랍니다. 컨텐츠 영역 코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